정봉주 후보가 이슈의 중심에 섰어요. 어제 기자회견했는데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당 4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 놀이하는 우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사실 누가 이재명 파리하는 거냐 굉장히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대답은 안 했고 이제 최고위원 후보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근에 했던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석 자리에서 했던 말이 박원석 전 의원을 통해서 네. 드러나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본인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 필요한 거 이재명 대표한테 필요한 사람은 정말 무능하고 무도하고 멋대로인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부가 필요하고 그게 나다. 그러니까 그런 전투력도 없으면서 단지 이재명 대표를 칭송하고 이재명 대표 옆에서 이재명 대표를 팔아서 전투력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어떤 규정을 지금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이게 이 정봉주 봉도사의 뭐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 반란. 네. 그러냐면 이제 더민주혁신이라는 이제 사조직이 지금 이제 외연 확장을 통해서 의원이 원내 30명, 그다음에 추가로 해서 한 41명의 큰 규모가 됐어요. 여기에 이제 목소리 크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 더민주혁신이 하는 역할이 물밑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기 정봉주 후보가 나름대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어떤 정당한 경쟁은 아니다고 생각을 해서 더민주혁신을 좀 제대로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정봉주 후보가 본인의 정치 스타일대로 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누구냐 했더니 내가 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고개를 드는 사람이 바로 명팔이 하는 사람이다 했더니 여기저기서 막 명팔이 명패를 들고 나오셨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게 긍정적인 효과로 마무리가 될지. 왜냐면 죽어가던 민주당이 전당대회에 흥행 요소는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결과를 좀 보고 전 정봉주 후보 자체가 던지는 메시지도 나름은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사실 기자회견이 멘트가 상당히 세서 예상을 하셨나요? 단어는 좀 거칠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암덩어리, 척결 이런 거는 같은 당내에서의 동지들한테 쓸 단어로서는 조금은 좀 과격했다. 하지만 그게 또 우리 정봉주 후보의 봉도사의 그 언어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 부분도 다 감안하고 던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인데 일단은 서울에서 대의원 14%,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 30%, 그래서 이제 44%가 남았어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치 계산까지 고려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치 계산까지 고려된 기자회견이다. 고려된 기자회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56% 권리당원의 어떤 부분들은 본인이 더민주혁신이나 어떤 특정 어떤 강성당을 못 이기지만 대의원 14%와 국민 여론조 30%는 본인이 해볼 만하다는 판단하에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닌가. 예. 제가 지난주에 방송 나가서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이미 정봉주 머릿속에 득표율이 계산이 됐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성 발언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둘이 원래가 사이가 안 좋아요. 이재명 당대표하고 정봉주 전 의원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요? 악연이 있죠. 원래. 이게 벌써 17년 전 2007년도에 당시에 여기 그 경선 과정에서 각자 다른 대통령 후보를 밉니다. 네, 대통령 후보를 밀고요. 이때 민주당의 유명한 박스떼기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죠? 대의원들 명단, 명부를 다 좀 조작해서 이거를 박스로 옮겼던 사건들이죠. 여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명단이 나오면서 아이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게 세상에 드러났던 사건인데 이런 좀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뭐 막말, 폭언, 폭설 뭐 난리가 났거든요. 이 민주당 내 지금의 민주당 내에서 보면. 근데 이 둘이
당시에 주요 보직이었어요. 각 캠프에. 둘이 고성하고 막 포건하면서 싸우는 게 영상에 잡힌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좋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명 행세를 해야 지난번에 비명 학살로부터 공청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무늬만 친명이다. 일시적으로 이제 명비어 첨가 불러주는 거다 했는데 진짜 친명이었으면 공천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왜냐하면 막말했다라고 공천 안 됐을 것 같으면 지금 뺏지 못 달았어야 될 민주당 의원들 많거든요. 근데 막말로도 공천 다 받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 마음속에는 친명 아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번에 최고위원 나오는 거에 말릴 수 없죠. 근데 수석 자리를 위협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석, 최소한 최고위원들 이재명 당대표 말 좀 더 잘 듣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정봉주는 어떻게 보면 발톱 가린 맹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싸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격 자체가. 그럼 한우리에서 맹수 2명 있으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어쨌든 간에 입김을 실어서 이 순위를 변경시켰으니 정봉주 의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발톱 드러낼 명분을 만들어줬고 그 가장 큰 명분은 본인 머릿속에서 득표에 대한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거 못하고 나서 이렇게 했다면 바본 거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최고위원 안에 들어갈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유 행보가 굉장히 궁금한 게 이런 발언도 이미 했더라고요. 최고위원이 여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제잖아요. 내가 만장일치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관행상 예, 그렇지. 최고위원 내가 되면 하는 거 봐서 이재명 하는 거 봐서 도와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라는 발언도 했어요. 지금 정봉주 의원이. 그럼 최고위원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이재명 당대표에게 태클을 걸면서 반명 세력을 직결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봉주 후보의 정치 스타일을 제가 평가를 하면 지금은 이 전당대회에서 충분히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는 수준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의 다양성은 뭐냐면 메시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지 메시지가 다르다고 메신저를 처단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갖고 다투는 건 충분히 당내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다르다고 메시지가 다르니까 메신저를 죽이기 시작하면 그게 당의 다양성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묵살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봉주 후보는 지금 본인이 이 선거공학적인 어떤 승부수를 던진 것뿐이지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되잖아요. 저분 가장 먼저 윤석열 정부에 강하게 공격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방어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반명으로 간다? 그거는 좀 무리한 해석 같아요. 지금의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방금 우리 정영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다양성이 진짜 존중되려면 제 생각에는 정봉주 의원 같은 사람이 돼서 다른 소리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너무 같은 목소리니 일극 체제하에서 틀린 건 틀렸다고 하고 그리고 맞는 거 맞다고 하고 좀 다른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도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봉주 의원이 최고위원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변수가 없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5명 중에 1명은 여성 할당제가 있죠. 그것까지 계산하지 않았을까? 최소한 자력으로 4등까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발언들 내뱉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발언을 하고요. 최고위원까지 안 된다. 정봉주 의원 정치 생명 당분간 끝난다라고 봐야죠. 민주당 내에서. 근데 그 정도 배팅을 지금 오랜만에 지금 이거 10몇 년 만에 정치판에 지금 어떻게 복귀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계산 안 했다? 쉽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머리 나쁜 사람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추이를 보면 그 경기도에서 3위를 했어요. 2위가 김병주 의원이 했는데 표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 경기도의 성적표가 뭐냐면 정봉주 후보의 그 개인적인 발언들이 박원석 의원을 통해서 나왔고 한 3일 정도 회자가 됐고 충분히 많은 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득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거는 따지고 보면은 뭐 서울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국민 여론조사라는 거는 권리당원이 아닌 민주당원 성향의 분들과 그다음에 대의원들은 직접 현장 투표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봐서는 정봉주 후보가 2위나 3위 안에서 하는 것이고 이 수로 던진 건 1위를 노려보는 승부수다. 왜냐하면 나머지의 어떤 다양성을 요구하는 이렇게 권리당원은 아주 집중돼 있거든요. 좀 열성당원으로. 근데 나머지는 조금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동의한다면 나를
최고위원을 수석으로 만들어 달라는 승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라서 좀 재미가 있을 수 있죠. 지금 하신 말이 상당히 논리가 있는 게요. 왜냐하면 이게 라디오에서 그 말씀하셨던 분 누구죠? 이 말 전했던 분. 박원석 전 네. 의원이요. 그분이 임의적으로 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너가 했던 발언 해도 되냐라고 허락을 구하고 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게 내가 했던 발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반발 발언이 나갈 거를 알고 있었던 거니까 이에 대한 대비도 되지 않았겠냐.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다라고. 이제 뭐 네. 개인적으로는 사석에서 한 말이 조금 진위가 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